방이 너무 조그만데 어떻게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오버랩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저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배치가 성년기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자녀방 인테리어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공통적인 질문을 모아서 솔루션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무하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사이트, 프로그램, 디자이너의 직관,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굿 디자인이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필요와 행위가 일어나기에 이런 공간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하나씩 쪼개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정보이죠. 이걸 사이트라 그러죠. 30평대 기준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광폭 발코니가 적용된 집들 조금 더 크고요, 그렇지 않은 집들은 조금 더 작고 사이즈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TV 소파 배치라든지 거실 서재화 이런 영상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조회수도 그렇고. 30평을 기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국민평형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작은 집이나 조금 큰 집에 적용을 하면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200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40평, 50평도 자녀방이라 부르는 작은 방의 크기가 대동소이해요. 보통 평형대가 커진다는 거는 방이 하나 더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작은 방의 형태는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고요.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게 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문을 열었을 때 붙박이장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게 건설사에서 지을 때부터 안으로 살짝 이 구조를 집어넣어서 붙박이장 안으로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좀 큰 작은 방의 사이즈가 세로가 4300에서 가로가 3300 정도 되는 게 좀 큰 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방을 기준으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 4170, 가로 3050 요 크기를 가지고 제가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은 어떤 필요와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사용자가 있느냐인데, 제가 가족 구성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 한 명이 이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기준을 하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생애별 주기로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영유아기, 두 번째는 초등학년기, 그리고 세 번째가 청소년기, 네 번째가 성년기. 요 카테고리 4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애별 주기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방이 작아도 꼭 들어가야 될 방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 두 번째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옷장이겠죠. 기능으로 보면 취침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학습 및 놀이 공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댓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말씀이세요. 방이 너무 조그만데 어떻게 이걸 다 집어 넣어야 되느냐,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지금부터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자이너의 직관의 영역입니다. 이것들 어떻게 조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공간을 구성할 때는 고정값이 있고 변동값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고정이 되어서 얘는 바꾸고 뜯고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가구를 이동하면서 변동시킬 수 있는 걸 변동값이라 그래요. 고정되는 게 뭘까요? 붙박이장이겠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을 때 좌측편에 지금 붙박이장이 두 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보통 한 통에 900이라고 그래요. 아마 대부분 두 통이라 부르는 옷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가로폭이 제가 3050이라 말씀드렸죠. 도어 부분이 한 920에서 93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붙박이장과 도어 요 사이에 있는 구간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300 정도 폭이 있는데 여기에는 스위치랑 보일러 컨트롤러가 필경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옷장 깊이를 620, 그리고 옷장 길이를 1800으로 제가 만들었죠. 이 두 통이면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 방을 생활함에 있어서 적정한 용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책상과 책장, 그리고 침대겠죠. 근데 여러분, 침대 같은 경우가 이동 가구긴 하나 사실은 얘가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얘를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움직이긴 하나
얘도 고정값으로 보통 봐요. 이런 작은 방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침대가 들어가느냐, 슈퍼 싱글 매트리스를 쓰기 때문에 프레임 기준 1150에서 2150 정도의 슈퍼 싱글 침대가 배치되게 돼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침대를 배치하는 원리가 있어요. 침대 헤드가 출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보통 계획에서 말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페 가시면은 카페 한중간에 앉지 않고 웬만하면 구석으로 먼저 짱 박히고 이 자리가 채워지고 나면 가운데 앉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공격받는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문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안정적 심리감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계획 논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가운데 공간과 제가 늘 강조하는 동선, 이 두 가지가 확보될 수 있어요. 이제 옷장과 침대가 배치되고 나면 요 사이 나머지 공간에 우리가 책장과 책상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책상을 보면 사실 평면도라는 것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책상 자체의 이 면적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책상은 의자가 놓여지는 공간을 고려해야 이게 한 세트의 공간을 익히게 됩니다. 책상 끝 라인에서부터 900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 내가 들어와서 의자를 빼고 앉아서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책상 하나 자체는 700에 뭐 1400밖에 안 되겠지만 의자가 들어가고 사람이 진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책상이라는 공간의 이 역력성은 여기 뒤에서 900 더하기 700을 더한 1600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책상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과 이 각 공간에 필요한 잉여 공간들을 잘 오버랩 시켜서 만드는 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원룸 컨텐츠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공간을 여러 용도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겹쳐 쓰게 되면 공간적 이익이 생긴다. 특히나 이런 작은 방에서는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공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면서 기능이 충족되는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영유아기의 자녀 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댓글들을 쭉 이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아직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있는데 수면 분리를 하고 싶다. 모두의 숙제죠. 두 번째, 장난감이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놀이방 만들어 줘봤자 제가 늘 그 방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이유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가지고 나오죠. 이 댓글들을 추론해 봤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를 주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재로 길러내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새끼 행복하라고 지금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제 딸도 44세죠. 지금 뭐 엄청 별나거든요. 그럼 오 소장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의 독창성이나 개별성이 좀 존중됐으면 좋겠다. 이 기성교육 자체가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좀 싫었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가 시골에 자라나니까 이 자연 속에서 오는 이런 힐링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집에서 자랐는데 그 대단하지도 않은 그 집에서 일어났었던 텃밭 가꾸기 그리고 뭐 토마토 따먹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이게 사실 무아라는 회사의 모든 감성의 원천이었거든요. 어딘지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구멍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다가 김포로 이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보통 아기 때는 엄마든지 아빠든지 보통 한 방에서 같이 아기를 케어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수면 분리를 해야 되는 요 시점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수면 분리가 되려고 하면은 아이가 일단 이 방에 애착을 좀 가져야 돼요. 책상과 책장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침대와 옷장이나 다른 구성을 통해서 아이가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고 혼자 독립수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침대와 옷장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 쪽으로 낮은 가구장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다 러그를 깔아서 여기서 애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유아용 조그만 책상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으다단 인테리어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런 데다가 인터넷 검색하시면 인디언 텐트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침대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시간을 보내게 하면 아이들이 방에 애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장 말고요. 조금 낮은 장들 이런 것들 놔서 꼬맹이가 직접 물건을 집어넣고 물건을 빼고 또 가지고 논 것들을 챙겨서 넣는 것들을 엄마와 함께 해봄으로 해서 스스로 뭔가를 벌리고 스스로 뭔가를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면 좋아요. 옷장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가능하시면 거울 도어 같은 거 하나 붙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방에 거울이 하나 있는 게 이 아이의 스스로를 인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벽 같은 데다가는 칠판보드 같은 거를 기성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세워놓거나
약간 걸어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타공판 같은 것들은 낮게 걸어서 유치원 가방 같은 걸 걸어놓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아까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초등학년기의 방 배치입니다. 요거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지금 하는 배치가 성년기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유아기 때는 놀이공간 때문에 책상, 책장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방의 필수 요소인 수납공간, 책장, 그리고 침대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필요가 있었어요. 잠자는 공간과 학습하는 공간이 좀 분리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분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모호하죠.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건가? 근데 이 조그만 방이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다 덧진겠지 거기서 거긴데. 또 하나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같이 앉아서 아니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요 니즈가 있었어요. 제가 솔루션을 드려볼게요. 방 세로 길이가 4170이라 말씀드렸죠. 가로가 3050, 4170일 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붙박이장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다? 620. 자, 그럼 반대로 내려가서 창문에서부터 침대가 놓여진다 그랬죠. 근데 침대를 혼자 덩그러니 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커튼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 박스 한 180을 뺍니다. 그 다음에 침대 이불도 좀 옆으로 나오니까 제가 침대 프레임은 1150이라 말씀드렸지만 1200 정도로 잡고, 자, 그러면 침대와 붙박이장을 뺀 나머지 이 가운데 미드웨이 공간이 얼마의 크기냐? 2170에 그리고 침대 가로 사이즈인 2150 정도의 거의 정사각형 형태겠죠. 이 공간이 남아요. 여기에다가 책상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 배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초등학생일 때는 성인이 쓰는 이런 책상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높아서. 근데 이거를 낮은 책상을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모션 데스크를 하시든 그건 우리 엄마 아빠의 선택인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댓글이 많이 나왔었던 잠자는 공간과 학습하는 공간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 방법은 침대와 책상을 이렇게 면하게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잠자는 공간과 일단 학습하는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침대 길이가 2000이 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공부를 좀 봐주고 싶다. 그럼 좀 긴 책상 싼 걸 사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공부를 봐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벽면 쪽에는 좀 낮은 어렸을 때 썼었던 장난감 교구장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책장 대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사두시거든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 앞쪽에 이렇게 책장이 면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벽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책상과 책장이 만들어지죠. 이 제품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배치에서 보세요. 침대가 있고 요 책상이 벽을 보고 배치했다. 그러면 책장이 있고 책상이 또 따라오다 보니까 확 앞으로 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공간의 위계상 상부에 너무 큰 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조금 압박감이 저는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공간의 기능이 충족되면서도 또 심리적으로 공간이 답답하지 않은 그거를 제안드리는 거니까 어떤 형태의 책상을 쓰시더라도 지금 제안드리는 이 배치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 번째인 청소년기 자녀방 배치입니다. 영유아기로 넘어가면서 배치가 거의 결정이 되고 이 배치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들어가는 오브제만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본격적으로 학업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책상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의자도 가능하면 조금 편안한 거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책장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댓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가 필요하대요. 저는 한창 이쁠 때인데 뭘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부터 화장을 하니까 화장대가 좀 필요하다. 요 조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기성각오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책상은 침대를 면하는 배치인 기준에 이게 지금 모델링에서 보여드리는 요게 이 깊이가 700에 이 가로가 1400 기준입니다. 이 사이즈는 우리 지금 회사의 팀원들이 쓰고 있는 사이즈예요.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학생들이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책장은 이 가로 길이가 1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1050 정도 되고 깊이가 3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딱 놓으면은 두 번째 단위 책상하고 책상 높이랑 이렇게 맞거든요. 왜 낮은 책장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책상 높이와 딱 맞춰서 하지 않았냐면 나는 이게 가장 공간적으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납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단 정도 높은 걸 했습니다. 딱 책 꽂을 수 있는 한 칸 정도가 300 정도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1050이라는 사이즈를 말씀드렸고, 근데 얘보다 조금 높은 것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 부담스럽냐? 옷장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붙어 있으니까 벽으로 인식하는데 얘는 벽에 붙어서 이 책장이 이만큼 튀어나와 버리면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는 듯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보다 한 칸 정도 올라가는 게 공간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이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1600짜리 책장을 놨을 때 이 옷장과의 거리가 한 540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900짜리 한 통 넣었을 때 문짝이 얼마나 그랬죠? 450에서 커봤자 5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짝 하나는 열려야 그래야 옷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은 한 540 정도 남으면 문짝이 열려도 충분히 공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1600짜리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화장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겠죠.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우리 팀원들한테 책상을 좀 더 크게 해서 화장대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게 공부에 방해도 되고 뭔가 전문적으로 작업 이렇게 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화장대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 이런 툴들을 많이 넣어야 돼서 책상이나 이런 거와 높이가 좀 다릅니다. 기성을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화장대의 가로 길이가 한 840 정도 되고 깊이가 420 정도, 높이가 820. 그러니까 스틀 조그마한 거 넣고 허리 세우고 앉았을 때 서랍이 들어가고도 탑이 돼 있고. 여러분 그리고 화장대는 이게 너무 깊어버리면은 내가 화장을 좀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정교하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화장대 폭은 대부분 다 짧아요. 요거는 침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보면 어떨까. 그치 모델링에서 보시면은 침대 앞쪽에 화장대가 들어가고 지금 통로폭이 한 480 정도, 500 정도 나오는데 이 진입하는 공간이 열려있다 보니까 저는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배치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책상은 이 깊이가 뭐 600이든 700이든 간에 이 사이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 공간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그랬죠? 이 책상 끝선부터 90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옷장도 문짝 하나의 사이즈가 400에서 500 사이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뒤에 서야 되니까 이때도 900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옷장에 필요한 900과 책상에 필요한 900이 오버랩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저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학령기를 말씀드리는데 책상이 침대 면에서 배치하지 않고 만약에 벽을 배치해서 놨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시험 기간 때 딱 30분 잔다고 침대에 다이빙하는 순간 눈 뜨면 아침이야. 망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뭔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할 때 하고 쉴 때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침대 공간과 책상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공간이 저는 아주 좋은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좀 니즈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화장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책상 필요 없다. 깔끔한 이 원형 테이블과 뭐 이렇게 예쁜 의자, 그냥 카페 같은 그런 거 꾸며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꼭 필요하대요. 다들 한 명도 예의 없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뭘 바꾸기다 보다는 그냥 이 배치를 그냥 쓰셔도 돼요. 가구만 바꿔도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오픈장으로 침대를 살짝 경계를 조닝을 하고 앞쪽에다가 이런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바닥에 동그란 러그 같은 걸 깔아 놓으시면 약간 카페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벽에는 동선은 조금 잡아먹긴 하지만 괜찮은 좀 큰 화장대를 놓고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큰 배치 고정값 침대와 옷장만 유지한다는 상태에서 배치를 해보시면 된다. 대신에 이제 어른 되셨으니까 이런 거 할 때 돈은 직접 내셔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힘드시죠? 애 키우고 막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되게 힘든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뭔가를 못 해준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과연 그 해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대가족이 함께 자랐잖아요. 방 거실 할 거 없이 이불 펴놓고 다 같이 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렇게 되게 잘 자랐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도 가족의 이 좋은 관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꼭 좋은 가구나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자라니까 그렇게 잘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